다섯, 넷, 셋, 둘, 하나. 나는 바가바드 기타의 한 구절을 기억했어. 열심히 설득하려고 하고 있어. 자신의 의무를 다해야 하고 To impress him. 그는 다차원적인 모습을 드러낸다. 지금 내가 죽었는지 모르겠어. 세계의 파괴자. 우리 모두 그런 생각 한 번쯤 했던 것 같아요. 로버트 오펜하이머. 원자폭탄의 아버지 중 한 명인 그는 1945년 뉴멕시코 사막에서 최초의 핵실험 폭발을 목격한 후 이 말을 했습니다. 오펜하이머가 인용한 그 문장은 고대 인도 전통의 성서인 바가바드 기타의 한 구절입니다. 오펜하이머의 이 인용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 베다 경전이 그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의 중요한 연구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사실 오펜하이머만이 베다 경전이 우주에 대한 뛰어난 지식과 이해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한 저명한 과학자는 아니었습니다. 20세기의 다른 위대한 물리학자들인 닐스 보어, 베르너 하이젠베르크, 에르빈 슈레딩거나 니콜라 테슬라와 같은 과학자들도 베다 경전에서 자신들의 과학적 발견과 공명하는 개념들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서구식 교육을 받은 과학자들이 20세기 가장 과학적이고 기술적으로 진보된 프로젝트에 몰두하면서도 베다와 같은 고대 경전에서 영감과 이해를 얻을 수 있었던 걸까요? 이 위대한 과학자들이 주장한 베다 전통에 대한 언급이 단순한 허세나 교양과시용 인용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동양 전통의 책들에서 훨씬 더 깊고 어떤 면에서는 신비로운 무언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고대 문헌들에는 실제로 우주 전체를 이해하는데 유용한 개념들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그렇게 오래된 문헌들이 인간이 아직 원시 상태에 있었던 시기에 쓰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수천 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겨우 알아볼 수 있는 과학적 지식을 담고 있을 수 있을까요?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이해하려면 모든 편견을 버리고 이 질문에 답하려고 시도해야 합니다. 이 깊은 지혜를 가진 고대 민족은 누구였을까요? 어떻게 그들은 수천 년이 지난 후에야 인류가 이해하고 이론화하기 시작한 과학적 개념들을 이미 알고 있었던 걸까요? 좋습니다. 이 놀라운 여행을 계속하고 이러한 매혹적인 질문들에 답해보기 전에 항상 그렇듯이 저희 채널을 구독하셔서 저희의 작업을 응원해 주시고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산스크리트어로 지식을 의미하는 베다, 오래되고 신성한 문헌 중 하나입니다. 기원전 1500년에서 500년 사이에 작성된 베다는 인도 종교와 철학의 기초를 이룹니다. 이 문헌들은 수천 년 동안 구전으로 전해지다가 나중에 기록되었으며 4가지 주요 문헌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리그베다, 야주르베다, 사마베다, 그리고 타르바베다입니다. 찬가와 기도문 외에도 베다에는 심오한 철학적, 우주론적, 형이상학적 가르침이 담겨 있으며 단순한 물리적 인식을 넘어서는 여러 차원이 서로 연결된 현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다는 우주에 대한 복잡하고 층위적인 관점을 제시하며 모든 것이 브라만이라고 불리는 하나의 근본적인 실체의 발현이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20세기의 인간의 사고를 혁신시킨 과학적 발견들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왜 저명한 과학자들이 이 매우 오래된 텍스트들을 읽으면서 자신들의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았을까요? 우리가 알기로 이 텍스트들은 종교적인 문서로 보이며 과학과는 별로 관련이 없어 보이는데 말이죠. 이 텍스트들 뒤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야 합니다. 수천 년 동안 인간은 현실의 본질과 구성에 대해 답을 찾으려 노력해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고 만지는 모든 것이 원자와 아원자 입자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까지는 수천 년이 걸렸습니다.
서양 세계의 과거를 살펴보면 현실이 원자라고 불리는 아주 작은 보이지 않는 입자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놀라울 정도로 현대적인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 생각은 고대의 뿌리를 두고 있으며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들, 특히 레우키푸스와 그의 제자 데모크리토스가 기원전 5세기경의 원자론을 통해 구체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우주는 원자라고 불리는 분할할 수 없고 파괴할 수 없는 입자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이 원자들은 진공에서 움직이며 결합하거나 분리해 모든 사물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데모크리토스는 레우키포스의 사상에 영향을 받아 이 원자들이 영원하고 불변하며 형태, 크기, 위치의 차이가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 물질의 다양성을 만들어낸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자론은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이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연 현상을 신들의 의지나 초자연적인 힘이 아니라 기계적인 원리로 설명했기 때문입니다. 원자론의 아이디어는 어디에서 시작됐을까요? 일부 학자들은 그리스인들이 동양 문화, 특히 인도에서 이미 존재하던 유사한 개념들로부터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합니다. 실제로 베다 시대의 맥락에서는 현실이 아주 작고 파괴할 수 없는 입자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생각이 존재했으며 이러한 개념들은 동양과 서양을 잇는 무역 및 문화 교류 경로를 통해 전해졌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서양 세계에서는 원자론을 제외하면 현실이 더 작은 입자들로 이루어져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근대에 이르기까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근대에 들어서면서 바뀌게 되는데 이때 과학이 원자의 존재를 확인하고 그 본질을 탐구하기 시작합니다. 전환점은 20세기 초에 양자역학이 발전하면서 찾아오는데 이는 막스 플랑크,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닐스 보어, 베르너 하이젠베르크와 같은 과학자들의 통찰에서 비롯되었으며 이들은 전통적인 현실 이해를 뒤흔드는 개념들을 도입했습니다. 알다시피 양자역학은 매우 복잡한 분야이지만 이 놀라운 발견들의 의미를 모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양자역학의 기본 원리 중 하나는 파동, 입자, 이중성으로 임은 전자나 광자와 같은 아원자 입자들이 관찰 방식에 따라 입자처럼도 파동처럼도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아원자 입자들을 테니스공이라고 상상해 봅시다. 일상생활에서 테니스공은 항상 똑같이 행동합니다. 공을 던지면 직선으로 움직이고 언제든지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자를 구성하는 전자처럼 아주 작은 입자들의 세계에서는 상황이 매우 다릅니다. 양자역학에서는 입자가 두 가지 방식으로 행동할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마치 테니스공이 물결로 변하는 것과 같습니다. 때로는 단단한 공처럼 행동하고 또 때로는 연못에 돌을 던졌을 때 생기는 물결처럼 파동처럼 행동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점은 이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가 우리가 어떻게 관찰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보면 입자처럼 보입니다. 다른 방식으로 보면 파동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아마도 양자역학에서 가장 놀라운 점은 양자 얽힘 현상일 것입니다. 이 현상은 두 입자가 매우 깊게 연결되는 현상입니다. 한 입자의 상태가 다른 입자의 상태에 즉시 영향을 미치며 두 입자의 거리는 상관없습니다. 이 현상은 충격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우주에서 어떤 것도 빛보다 빠르게 이동할 수 없다는 원칙을 위반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보가 얽힌 입자들 사이에서 즉각적으로 전달되는 것처럼 보여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제시한 한계를 뛰어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편의상 정보라고 부르는 것이 어떻게 우주에서 즉각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걸까요? 얽힘의 함의를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아주 깊은 개념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바로 현실이 모두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근본적인 수준에서 우주가 별개이고 독립적인 존재들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의 통합되고 상호 의존적인 구조로 이루어져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부분이 다른 모든 부분과 연결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평소에 이해하는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말이죠. 따라서 우주는 서로 분리된 객체들이 우연히 상호작용하는 집합이 아니라 각 부분이 거리와 상관없이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통합된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사물, 사람, 그리고 사건들 사이에서 느끼는 분리는 단지 환상일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우리는 존재하는 모든 것에 뻗어있는 하나의 연결망의 일부일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상호 연결성의 개념은 베다에서 제시되고 설명된 사상들과 깊이 공명합니다. 베다 경전에서 브라만이라는 개념은 우주 전체에 스며들어 있는 궁극적이고 분리될 수 없는 실제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분리는 단지 겉모습일 뿐이며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의 현실이라는 거대한 짜임의 일부입니다. 궁극적이고 분리될 수 없으며 모든 곳에 스며드는 실제는 현대의 통일장이론이나 우주 만물을 연결하는 근본 에너지 개념과 비슷합니다. 현실이 깊은 차원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고 사물과 개인 사이의 분리가 실제로는 환상이라는 생각은 베다에서 중심적인 개념이며 양자 얽힘 현상에서도 놀라운 공명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베다 경전에 기록된 내용과 양자 물리학 사이의 유사점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베다에서는 의식을 현실의 근본으로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양자 물리학에서 관찰자의 역할은 매우 특별하며 우리가 일상에서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전자처럼 아주 작은 입자의 세계에서는 우리가 관찰하기 전까지 모든 것이 항상 명확하고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상상해 보세요. 입자가 관찰되기 전에는 실제로 여러 상태에 동시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자는 동시에 여러 위치에 있을 수 있는데 마치 여러 곳에 퍼져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 개념을 중첩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입자가 관찰되거나 측정되는 순간 가능한 모든 상태 중에서 하나의 상태만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것을 파동함수의 붕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입자를 관찰하는 행위가 입자로 하여금 명확한 위치나 특정한 상태를 갖도록 강요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흥미로운 생각으로 이어집니다. 관찰자가 없다면 양자 수준에서의 현실은 여러 가능성 사이에 걸쳐 있는 것처럼 불확정한 상태로 남아있게 됩니다. 관찰을 통해서만 현실이 여러 가능한 선택지 중 하나로 굳어집니다. 그래서 양자 물리학에서 관찰자와 의식은 단순한 수동적 관찰자가 아니라 미시적 수준에서 현실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결정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 생각은 베다의 관점과 매우 유사하게 들립니다. 이쯤에서 자연스럽게 한 가지 질문이 떠오릅니다. 베다는 무엇입니까? 베다는 단순히 고대 원시민족의 운 좋은 지감일 뿐입니까? 아니면 매우 발전된 지식의 증거입니까? 분명히 어떤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 고대 민족이 발전시킨 행운의 지감일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저희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이 단순히 우연의 산물일 수 없다고 확신합니다. 오히려 이것은 더 신비로운 무언가의 결과이며 겉보기에는 잊혀진 시대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자 물리학은 세상이 독립적인 물리적 객체들의 집합이 아니라 오히려 상호 연결된 확률파들의 집합임을 밝혀냈습니다. 베다 경전에는 이런 개념이 브라흐만으로 잘 드러나 있습니다. 브라흐만은 모든 것의 근원이 되는 통일성을 뜻합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영상에 처음에 제기했던 첫 번째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즉, 베다를 누가 만들었는가입니다. 베다와 현대과학적 발견들 사이의 연결은 현실의 본질과 지금까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깊은 뿌리를 가진 고대 지식의 잠재력에 대해 흥미로운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 연결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베다가 더 오래되고 놀라운 기원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가설을 탐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더스 계곡 문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20세기 초 이 놀랍고 고대의 문화는 거의 완전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아라파와 모헨조다로의 유적이 재발견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모헨조다로는 인더스 계곡의 주요 도시 중심지로 여겨지며 고대에서 가장 웅장한 문화 중심지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오래된 문명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을까요? 기원전 2600년에서 1990년 사이에 번성했던 인더스 계곡 문명은 고대 세계에서 가장 초기의 대규모 도시 사회 중 하나였으며 메소포타미아와 고대 이집트 문명과 견줄만 했습니다. 아라파와 모헨조다로와 같은 도시들은 놀라울 정도로 잘 조직되어 있었으며 규칙적인 도로, 배수 시스템, 그리고 대형 공공 건물들이 있었습니다. 몇몇 요소들은 이 고대 문명이 베다와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인더스 계곡 문명과 베다 모두에서 매우 발달된 다산 숭배의 증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인더스 도시들에서는 어머니 여신과 다산과 관련된 풍만한 몸매의 여성상을 묘사한 수많은 인장이 발견되었습니다.
베다에서는 창조와 다산과 관련된 여신 아디티가 중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인더스 계곡의 도상학과 베다 문헌 모두에서 우리는 우주관을 암시하는 상징들을 또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두 문화 모두에 존재하는 스와스티카 상징은 종종 우주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단서들이 베다 문명이 인더스 계곡 문명의 유적에서 등장하여 그 전통, 신념, 종교적 관습을 흡수했다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인더스 계곡 문명의 많은 측면들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실제로 고대 주민들의 문자는 아직 해독되지 않았으며 그들의 갑작스러운 쇠퇴의 이유도 여전히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 모헨조다로 도시는 갑작스럽게 버려진 것으로 보입니다. 발굴 중 발견된 해골들은 갑작스럽고 신비로운 죽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여러 가설이 있으며 우리는 이전 영상에서 이를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반복하지 않기 위해 이 매혹적인 도시에 대한 역사를 더 깊이 알고 싶으시다면 채널에 올라와 있고 설명란에 링크된 별도 영상을 시청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따라서 정리하자면 베다 전통은 인더스의 신비로운 문명과 연관된 더 오래된 기원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라면 다음 질문은 분명히 이렇습니다. 이 신비로운 민족은 누구였을까요? 동식 역사는 모든 것을 더 나중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베다가 신비로운 인더스 계곡 문명에서 유래했을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우리는 역사와 신화 사이에서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매혹적인 연결 중 하나를 마주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인도 신화의 서사는 서사시적인 전쟁과 우주적인 전투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데 사실 이 이야기들은 이 고대 민족이 겪었던 역사적 사건들에 대한 원초적인 기억을 숨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기원전 2600년에서 1990년 사이에 번성했던 인더스 계곡 문명은 고대 세계에서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문명에 필적하는 가장 위대한 도시 문명 중 하나입니다. 아라파와 모헨조다로 도시들은 그들의 발전된 도시 계획과 정교한 배수 시스템을 통해 이 사회가 이룩한 높은 발전 수준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 이상이 있습니다. 베다를 이 고대 문명의 유산으로 본다면 베다 경전에 묘사된 대전쟁과 신의 무기들을 단순한 영적 은유가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갈등을 신화적으로 변형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마하바라타와 라마야나와 같은 인도의 서사시는 초자연적인 세력들 간의 전투를 묘사하는데 이는 거의 현대적인 위력을 연상시킵니다. 베다 경전에서 대규모 파괴를 일으킬 수 있다고 묘사된 브라흐마스트라와 같은 신의 무기들은 인더스 계곡 문명의 쇠퇴기에 있었던 잃어버린 기술이나 자연재해에 대한 신화화된 기억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러한 비극들이 집단 기억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길 만큼 충격적이었다면 그것들이 베다 신화 이야기로 표현되어 세대를 거쳐 전해지며 인도 영적 전통의 일부가 되었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따라서 영적이고 우주론적인 가르침이 풍부한 베다 전통이 실제로는 인더스 계곡 문명과의 문화적 연속성의 산물일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수세기 동안 잊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명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오래 지속되는 유산을 남겼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연관성을 받아들인다면 필연적으로 한 가지 질문이 떠오릅니다. 인더스 계곡의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이렇게 발전된 도시를 건설하고 이토록 세련된 문화를 발전시킨 이 문명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우주 전쟁과 파괴적인 무기에 대해 이야기하는 인도 신화와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바로 베다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베다는 단순히 영적 지식의 보고일 뿐만 아니라 역사와 신화가 하나로 얽혀있는 매혹적인 과거의 비밀을 밝힐 수 있는 열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공식적인 역사에서는 베다가 인더스 계곡 문명의 쇠퇴 이후 시기에 등장했다고 보지만 이 가설은 이러한 고대 문헌의 기원을 다시 생각해보게 만듭니다. 만약 베다가 그 문명의 직접 후손이라면 우리는 신비에 쌓인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영적 전통 중 하나의 기초를 놓았을지도 모르는 그 민족에 대해 더 많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도 신화의 깊은 곳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인간 역사에 잊혀진 한 장면과 마주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곳에서는 역사적 사건들이 전설이 되었고 고대의 전투들이 보편적인 영적 진리의 상징으로 변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베다는 단순한 신성한 창가의 모음이 아니라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오래전에 탄생했을지도 모르는 고대 지혜의 증거입니다.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면 베다에 기록된 내용과 양자 물리학 사이의 연결고리를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쉬워집니다. 이 모든 것은 고대 민족의 우연한 직관의 산물이 아니라 수천 년 동안 전해 내려온 아주 오래된 문헌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진 고대 지혜의 증거일 것입니다. 분명히 이것은 매혹적인 가설로 이 고대 민족이 누구였는지, 신화 속의 신들이 누구였는지, 그리고 그들이 우리 행성의 역사와 문명 발전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 더 깊이 궁금하게 만듭니다. 저는 인도의 사원에 가서 현대 물리학의 진보된 이론이 이미 인도의 고대 문헌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살펴봅니다. 이제 이 시점에서 여러분께 의견을 묻는 수밖에 없습니다. 베다는 단순히 우연한 직관의 산물일 뿐일까요? 혹시 아직 쓰이지 않은 이야기가 숨겨져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알려주시고, 영상이 마음에 드셨고 저희의 작업을 응원하고 싶으시다면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